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강서 양천의 선생님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 지금 5년 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강서 양천이 혁신지구 지정할 때 저도 함께 와서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삶을 위한 수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있죠? 학창 시절.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저일 텐데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어땠어요? 좀 자존감, 자부심이 좀 높았나요? 아니면 좀 낮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활동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굉장히 수줍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과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본 나는 체격이 왜소하고 매우 수줍어하고 다른 사람과 못 어울리고 제일 잘하는 건 그나마 혼자서 조용히 글 쓰는 거. 이렇게 저를 딱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30대가 돼서도 50대가 돼서 내가 계속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주눅이 들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어른이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인생은 중학교 2학년 때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한다. 30대가 돼서도 50대가 돼서 성장한다. 그리고 네 안에는 또 다른 네가 있다. 근데 이 말에 살짝 덧붙여서 이런 얘기까지 해줬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너는 너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반에 또 다른 애들이 많지 않느냐. 너의 장점, 너는 혼자서 조용히 글 쓰고 혼자서 기획하는 걸 좋아하니까 니네 반에는 기획은 잘 못하지만 어수선하지만 소풍 갔을 때 체육대회 했을 때 앞에서 이끌어주는 마케팅 능력이 매우 탁월한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너랑 둘이 합치면 더 큰 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50세가 되었어요. 2012년 12월 말에 제가 이제 딱 50세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도 30세 됐을 때, 40대 됐을 때 좀 다르잖아요. 50대가 딱 되니까 이제 반세기. 그래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실 저는 직업을 기자로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선생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를 만들면서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매체의 영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50세가 딱 되고 보니까 내 인생 전반을 다 한번 되돌아보니까 질문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일까. 처음에 오마이뉴스 직원이 4명이 되는데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독자들이 오마이뉴스 괜찮네, 영향력 커졌네,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수고는 무엇을 향해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목동만 봐도 옛날에 비해서 아파트가 엄청 많이 높아지고 많아졌잖아요. 고급 아파트들도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래요. 경제 성장이 엄청 되고 산업화가 됐는데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엄마, 아빠들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아이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서
이렇게 높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제자리라면 이건 과연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를 찾아봤어요. 특히 가장 주목한 나라가 이 덴마크였죠. 그리고 덴마크뿐만 아니라 북유럽 전체를 한번 보게 됩니다. 대체로 유엔이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늘 나오는 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가 늘 앞장서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자, 이게 바로 2019년 데이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행복지수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코로나로 방역 1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방역은 1인데 행복 지수를 따져봤더니 61위밖에 그런 셈이었어. 상위를 차지하는 데가 대부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곳인데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런가를 쭉 저는 그동안 8년 동안 취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바로 얼마 전에 이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가르치는가? 왜 배우는가? 근데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모든 페이지를 다 모아가지고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이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누가 예쁩니까? 막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탁 똘망똘망하게 막 답해주고 이래서 진짜 예쁘죠. 근데 미운 학생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뭔가 막 반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근데 선생님한테 주목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저 학생이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딴 학생들에게 이걸 막 정파를 시켜.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참 그렇죠. 야, 제가 우리 반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왜 하필 내 반에 와가지고 쟤를 탁 뽑아가지고 다른 반에 탁 가버리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 가면 이 문제가 없어질까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요 오마이뉴스 직원 100명인데 이 직원과 함께하는 사장인데 지난 5년간 제 사무실이 없어요. 제 자리도 없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곳이 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관성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좀 바꿔보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카페 저 카페 전전하기도 하고 약속 광화문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약속이 거의 다 취소됐어. 집도 밥도 그냥 집에서 먹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국을 쏟아다니면서 강연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주로 가게 됐냐면 오마이뉴스에 사무실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교동 사무실입니다. 서교동은 이렇게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사장인데 그동안 늘 사무실에 안 다녔는데 갑자기 사장이 사무실에 나오면 직원들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방도 없겠다. 여기 마당에다가 테이블을 탁 놓고 여기서 독자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당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학을 발견했어요. 여기 지금 토끼풀 있잖아요. 원래 이 마당은 주로 잔디밭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잔디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풀이 서서히 나와서 잔디를 점령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으로 따지면은 문제아가 잔디를 막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토끼풀은 뽑아도 왜 계속 이렇게 잔디를 침범하는 것일까? 이거를 제가 토끼풀을 뽑아내면서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끼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토끼풀, 너를 조금 알기까지 50년 걸렸다.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토끼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너무 지천으로 있으니까. 얘는 별로 쓸모없는 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우리나라 풀이 아니더라고요.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왔더라고요. 유럽에서.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한 목장에서 그 사료용으로 거기에서만 키우려고 했는데 토끼풀 하나가 탈출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끼풀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면은 이게 옆으로 뻗는데 마디마다 새로운 뿌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가 죽잖아요. 근데 얘는 죽지 않아. 왜? 마디마다. 그 다음에 토끼풀꽃, 이 꽃은요 지지 않더라고. 꽃은 져서 땅에 떨어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는 시들어가지고 탁 그 열매 4개를 보듬더라고. 이야, 이 토끼풀을 알고 보니까 오, 얘의 한 생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알게 되더라고. 근데 이 독자 토론하는데 누군가가 장미를 사왔어. 장미. 이 장미와 토끼풀을 대조 한번 해본 겁니다. 장미 어때요? 장미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살 수 없어. 돈 주고 사요. 뭔가 가치 있는 거. 화려해, 예뻐. 반에서 보면은 막 주목받는 애.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애. 근데 토끼풀을 알고 나서 자세히 알고 나서 내가 장미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데뷔하면서 장미를 잠시 관찰해봤는데 내가 장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냥 예쁘다 정도만 알지 토끼풀을 알게 되기까지 내가 고민하는 것만큼 모르더라고. 사실은요,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엄마의 말, 선생님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그 학생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삶을 위한 수업 이 책을 펴냈더니 한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2명의 학부모를 갔어요. 2명의 아이를 갔어요. 근데 학부모로서는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이야, 이런 선생님이 내 아이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길래?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자, 이 삶을 위한 수업에는 10명의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덴마크의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자, 이 수학 선생님은 맨 처음에 아이들이 한 학기에 오면은 진도를 안 나가고 2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교실에 앉아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왜 학교에 나오는가?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떨 때 깜짝 놀라죠. 핀란드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왔어요. 여성인데 불과 34살밖에 안 됐는데 총리가 됐다. 지금 핀란드 총리는 34살의 여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주변에 아는 34살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뭔가 믿음지 않죠. 왜? 자기 집에 28살, 30살, 34살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아니까. 근데 왜 핀란드에서는 34살이 총리가 될까? 34살이 정치 경력이 이미 20년. 왜? 14살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학교에서 정치를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학급 학생회 구성, 그들이 학교의 대표가 학교의 운영까지도 개입하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때요? 왜 이 34세의 총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나도 주체다, 나도 주인공이다, 이 체험을 하는 게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이 책 삶을 위한 수업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교실에서 어떻게 선생님과 학생이 권력을 분점하는 것입니다. 권력 분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독자와의 대화 강연식으로 못 하니까 우리 그 서교동 마당집에서 딱 5명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에는 PPT도 없잖아요. 일방적인 강연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수다. 그래서 포맷을 뭐라고 했냐면 독서 수다. 그랬더니 권력이 분전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만났는데 이 5사람이 정확히 거의 비슷하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막 발제 누가 하고 막 서로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서로 살고 있는지 삶을 그 속에서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제 토론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모임에서 권력 분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요즘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즉 남의 눈치에서 뭔가를 선택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주도적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합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 이걸 인정해요. 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공부도 잘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무엇을 위해 하냐는 거죠. 그건 자기 주도적 인생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르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자기 주도적 인생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거를 학교에 다닐 때부터 체험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훈련을 한대요. 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예사에 나와가지고 음료수를 오늘 다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음료수를 우리가 마시면 좋을 것인가를 반에서 함께 선택하게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자, 이번엔 영어 선생님인데 이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딱 두 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는 단어, 하나는 용기. 그래서 이분은 용기가 얼만큼 중요한가? 자신감. 즉 단어를 500단어만 알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북돋아 줄 것인가 이걸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2대1 법칙을 얘기합니다. 2대1 법칙이 뭐냐면 하나를 지적하려면 먼저 두 개를 칭찬하라. 야 여기 문법 틀렸거든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야 너는 전에 쓸 때는 단 3문장밖에 안 썼는데 야 오늘 어떻게 5문장이나 썼니? 이렇게 칭찬을 두 가지를 먼저 하고 뭔가를 한다. 이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저도 한때 저도 학부형이니까 한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있을 때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대응하는 말도 거칠어지더라고요. 막 밝고 명랑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뭐라고 해도 말을 하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고 해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 오늘과 성질이 진짜 좋아졌다.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졌다고 난 느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누나한테 얘기할 때는 왜 애인하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할 때는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을 준수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은 왜 있어요? 아까 얘기한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내 아들이기 전에 인간이다. 부모가 희망하는 내 아들의 표상 이거 이전의 인간이다. 이거에 대한 마음, 변화 이게 진심으로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작은 성취감을 줍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몸치 춤을 못 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몸치들만 모아가지고 춤을 한번 춰볼까요? 20명이 모아서 30대 강사한테 춤을 배우는데 그 강사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춤은 별거 아니다. 춤은 왜 추는 거야? 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추는 것이다. 춤을 춘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잘 잤으면 끝. 아주 훌륭한 댄서다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춤을 출 때 부담스러웠던 것은 남의 눈치. 얼마나 내가 잘 추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했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0대 춤 못 추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무대에 올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작은 성취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덴마크에 가가지고 수십 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삶의 수업을 체험하는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분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댄스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손 들고 나는 댄스 수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작은 성취감이 없었으면 내가 거기 못 갔을 텐데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댄스 수업에 제가 간 거예요? 아하, 이 덴마크 선생은 내가 댄스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걸로 나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체육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 이전에 선생님은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요, 우리 교사들이 학부모의 상당수를 또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참여해야 돼. 이게 서로의 윈윈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을까요? 그죠? 예, 장미만 보살피지 않고 저 문제적인 토끼풀까지 저 토끼풀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다 파악하려면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요, 그 질문을 내가 덴마크 선생님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 그게 곧 윈윈이라. 내가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를 가지고 학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을 인간 자체를 보고 사랑의 눈길을 쏟기 시작하면 걔가 훅 하고 빨려든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의 수업이 매우 편하대. 선생님이 교실을 장악하는데 매우 편하대. 그래서 윈윈이다. 저의 첫 번째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독후감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학생입니다. 학교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 그걸 못 느낀 거죠, 이분. 자, 이분은 이제 역사 선생님인데 이 역사 선생님 포함해서 이 10명의 삶을 위한 수업에 등장하는 10명의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주장이 매우 부러웠어요. 우리 덴마크 교육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거는 이 학생의 장점과 저 학생의 장점을 합치게 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걸 제일 잘한다. 그 덕분에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서도 그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와 더불어를 함께하는 이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그런 수업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협력하는 학생,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학생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냐고. 하나의 예만 딱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듣기 훈련 얘기라고. 자기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듣기 훈련을 제일 중시한다. 사실 우리가 학부모로서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낼 때 제일 기대하는 거는 선생님 뭔가 질문할 때 저요 하고 손 들고 막 다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듣기다. 듣기. 자, 이게 이제 그루트비입니다.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든 덴마크의 아버지 그루트비인데 이 그루트비가요, 이 동상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앞면에서 보면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듣기. 이게 민주주의와 협력의 시작이다. 왜냐? 우리 식구가 4명인데 우리 식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늘 제가 지탄의 대상입니다. 막 식구 3명이서 깔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나는 뒤늦게. 근데 뭐라고?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나머지 3사람의 지금 상태를 내가 존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늘 어떤 학생이 얘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얘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금방 제가 뭐라고 했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조금 다른 의미부터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듣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발언할 때 약간 내가 좀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내가 자신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남들이 내 의견을 듣고 있을 거라는, 내 말도 존중받고 있을 거라는 이게 됩니다. 이게 협력의 시작이랍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삶을 위한 수업, 이 책은요,
덴마크에서 배운 이 협력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제가 직접 썼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책은 제가 기획하고 편집을 하고 누구랑 협력을 했냐면 덴마크 선생님, 아니 덴마크 기자랑 협력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쓸 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한국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영어로 써봐야 되겠다. 전 세계 독자를 한번 겨냥해봐야 돼. 그래서 이 책의 원본은 영어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러겠죠. 오,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나 보네. 저는 영어를 말은 좀 해요. 그러나 책을 쓸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이게 가능해요? 둘이 손을 잡았지. 저는 학교가 왜 필요한가? 아이들은 집에서 각자 온라인으로 다 수업이 가능한데 굳이 왜 학교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장점과 친구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큰 내가 되는 경험. 근데요, 이게 이런 협력을 하는데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해봐야지 사회에 나와서도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 삶을 위한 수업은 왜 하는가?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내 아들 이전의 인간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 이전의 인간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헌법 10조에 그런 삶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미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걸 한번 실천해보자는 거죠. 근데 10%만 승자가 되고 90%가 루저가 된다면 이 헌법이 지켜지지가 않죠. 자, 헌법 다시 볼까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 각자 나름대로. 근데 만약에 학교가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눅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부산의 한 여고생의 독후감이에요.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하는 경주마다. 경주마의 비애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1등을 못하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10%에 들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음 주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아? 오늘의 질문입니다. 학교가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게 할 것인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사회란 학생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어른이 돼서는 동창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 이게 행복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등급으로 따지지 않고 너 변호사냐 의사냐 사장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근데 이게 특별한 사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강조하고 있는 그 사회.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혁신 교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강서 양천이 왜 혁신이냐? 강서 양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사문화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강서 양천에서 살아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다. 이게 혁신. 특별히 새로운 걸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강조해왔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하자는 거죠. 우리는 때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대 부부가 제 책을 읽더니 이 아빠예요, 아빠. 다행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다행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을 몇 등이냐, 공부 얼마나 잘하냐, 내 아들 이 카테고리를 다 벗어내고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강서양천의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이런 수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학교도 많고 그러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 양천의 혁신에서 하고 있는 이것들이 행복사회가 매우 잘 돼 있다는 덴마크의 교실하고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우리는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힘들지 않겠어?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네. 함께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